일주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포들이 차트를 관리를 한다라는 거를 이미 여기서부터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런 구간에서. 지수가 급락 나오고 있는데, 종목도 다 실려나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안 빠져요. 빠지지를 않아요. 딱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23년도에 봐야 할 테마들, 주목해야 될, 거기에서 제가 레인보우틱스랑 로봇 테마주,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 미리 보는 대선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까지 다 뽑아 드렸습니다. 내용이 다 나와 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이 영상이 되겠는데요. 제가 거기서 로봇 테마를 가장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로봇 테마를 꼭 봐야 된다. 봐야 되고, 그 중에서 제가 탑픽으로 종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SPG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제가 그 4일 전,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린 지가 벌써 한 4일, 5일째 튜브 쪽에서는 신생하다 보니까 편집하는데 한 이틀 걸렸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을 제작했던 영상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때 제가 이제 레인보우 틱스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을 때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빠지지가 않는다. SPG도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데 이 종목 빠지질 않는다. 하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 중에서 사마 네트워크를 보자. 그리고 엔터 종목도 우리가 좀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은 정말 중요한 영상입니다. 정확하게 왜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꼭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오늘은 크게 얻어갈 부분이 있다. 간략하게 매수 타점을 잡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타점이 나왔구나라는 걸 알 겁니다. 대부분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아이고, 지나간 차트 보고 누가 말 못해. 지나간 차트 보고 나도 해. 우리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비아냥 그림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대응을 안 합니다. 제가 하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나간 차트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의 개념이 아니라 대응을 하는 대응의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지나간 차트를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간 차트를 해석도 못하는 사람이 이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라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개뿔도 모르면 시나리오도 못 써요. 지나온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 내가 뭘 못했는지를 반성을 하고 넘어와야 현재에서 변화를 줄 거 아니에요. 현재에서 변화를 줘야 미래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가지고 뭐 지나온 차트를 보고 누가 말 못해요. 제가 이거 지나간 차트 갖고 말씀드렸습니까? 일주일 전에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일주일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한 겁니다. 레인보우 틱스. 오늘 기사도 나왔죠. 삼성전자 590억 투자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공부하셨을 거예요. 삼각 수렴형.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 종목이. 여기도 부딪히고, 이 수렴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수렴형 끝자락에서는 윗방향이든 하방향이든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관심 있게 보자. 그래서 오늘 거래 대금이 최대한 실리면서 시장 주도주는 5천억이 돌았습니다. 로봇 테마주들은 이제 수남매가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포들이 차트를 관리를 한다라는 거를 이미 여기서부터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런 구간에서. 지수가 급락 나오고 있는데, 종목도 다 실려나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안 빠져요. 빠지지를 않아요. 딱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탄탄하게 딱 수렴형을 만들고 있잖아요. 전일 여기서 급락을 시켰어요. 급락을 시켰는데 이 하단 밴드를 이탈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바로 갭을 띄워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다음 종목 SPG는 급등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 순환매가 돌면 이쪽으로도 돌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전날 아래로 하방을 튀었습니다. 살짝 이탈은 나왔어요. 저점을 원래는 안 깨는 게 좋아요. 근데 이탈은 나왔지만 어쨌든 수렴형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게 위쪽으로 쏠지 아래로 튈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레인보우 틱스처럼 이 종목도 수렴형을 만들고 차트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면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나는 7할, 8할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 일주일 전에 지나간 차트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했던 종목이 뭡니까? 노월입니다. 노월. 미리 보는 대선주 보자. 차트를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이
이 종목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수렴이 그대로 끝자락이죠. 윗방향이나 아랫방향이나 튈 수 있는 자리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수렴형이 나왔을 때 항상 상방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수렴형이 만들어졌을 때는 상방향이든 하방향이든 방향성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테마주들의 순환매라든지, 제가 그랬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지수가 급락이 나올 거다.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시가총액 상위군들은 못 간다. 왜? 시장에 힘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다 빠져나가고 시장에 돈이 힘이 없기 때문에 테마군들이 돌 수밖에 없다. 상반기에는 테마를 유심히 보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을, 시황적인 부분과 순환매 관점을 이미 보고 차트로 분석을 해서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을이라는 것도 미리 보는 대선이다, 미니 대선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총선이기 때문에 한동훈 관련주가 계속 상승이 많이 나왔고, 지수가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관련주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 노을.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전일, 이 종목은 하루 빨리 올라갔습니다. 전일 17%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이 종목도 제가 차트 지나고 차트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벌써 26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사마 네트워크스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 관심 있게 보자. 왜냐면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 제가 관심을 뒀던 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힌트를 잡았던 게, 레몽레이라든지 미스터 블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기, 이 구간에 상승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테마가 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미디어 컨텐츠 쪽을 보자라고 했는데, 이 미디어 컨텐츠를 볼 거면 이 종목을 봤어야 되는데, 웹툰 관련주가 오늘 강하게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웹툰 관련주가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웹툰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 대장주가 나왔어요. 핑거스토리가 전고 강하게 상승을 주고 조정을 받고 오늘 강하게 또 튀어 올랐습니다. 미디어 컨텐츠 관련 중에서 웹툰 관련주들 오늘 주도주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쪽, 미디어 컨텐츠 쪽은 조금 덜 했던 겁니다. 엔터 쪽하고 이쪽이 상승이 나왔는데, 그나마 제가 말씀드리는 사마 네트워크스가 좀 상승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조정을 받는데 박스권 조정을 받는 거예요. 이쪽에서 상승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 조정을 받고 있어서 여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또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급락하고 지수가 꼬꾸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왜? 상승 들어놓고 빠져나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도 거래량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래량이 늘지가 않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정말 유심히 봐야 됩니다. 고점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점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박스권 이탈이 나오면 대개 보면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손절매가 많이 나와요.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는 손절 쳐야 됩니다. 3,400원 이탈하면 손절 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의 맥라인이 어딨냐 그러면 이 가격입니다. 3,400원, 3,300원 정도가 돼요. 3,300원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원칙상으로는.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거지. 단 이게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 손절을 쳐야 되는 거는, 내 매수 단가가 3,300원, 3,600원의 매수 단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자리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돼요. 너무 크니까. 그런데 내가 매수 단가가 3,400원 이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3,400원 이하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점에 매수를 잘한 거예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3,400원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매수를 잘한 거란 말이에요. 3,600원에서 매수한 사람은 매수를 못한 거예요. 추격 매수를 한 거잖아요. 매수를 잘했으면, 3,400원에 매수를 했으면 조금 밀리더라도 한 5% 정도는 내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패를 까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3,600원에 내가 추격 매수를 했다. 고점에서 매수를 한 사람은 3,400원 이탈하고 3,300원 이탈하면 손절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한 번 더 빠져버리면 여기까지 내려오거든. 그럼 손실률이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여기서 손절 못했으면 여기서 손절하게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3,400원 이하에서 밑꼬리를 잡았던 사람들은 3,200원 내려오면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이건 다음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구간은 실전적으로 봤을 때 급락 나오고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3,400원 정도 평단가를 맞추고 밑단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 연봉에서는 손절이 아니다. 왜? 거래량이 실리는 연봉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다. 보유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관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을 했던 거는 이렇게 상승 예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9%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29% 상승 나왔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뽑아주면 무카도 여기서 30% 올라간다.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이 영상 보세요. 이 두 개.
왜 제가 이 영상을 계속 보시라고 하냐면, 조회수 올리려고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전 매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저하고 아무리 이 이야기를 못 해요.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 저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상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영상들 있잖아요. 여기 올라와 있는 영상들 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기본이 되는 거예요. 실전 매매에서 기본이 되는 영상들을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저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캔들 거래량 이평선, 주추세, 지지와 저항, 파동 이론, 이 7가지 패턴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실전에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모르고는 여러분들 매매 못 합니다. 미리 과거를 보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이 분석 도구를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 패턴을 적용을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대로 짰을 때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돈을 버는 거고,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뭘 해야 됩니까? 대응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가 않으면 그거를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 종목 분명히 주포들이 바닥을 다지고 만들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좋은데 수상한데, 그러면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어디서 매수할 건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7가지 패턴을 분석을 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잡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렴형에다가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여기서 쏘면 어디까지 간다? 목표치가 보이나요? 어디까지? 차트가 잘려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목표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보일 거고, 제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음 영상 한 번 더 보세요. 제가 올려둔 영상 그 홈화면 가서 제 영상 보세요. 그러면 이해갑니다. 자, 종목은 솔직히 종목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테마를 찾고 종목을 찾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식한 지 꽤 오래되잖아요. 제가 전문가 생활도 오래 했고, 저는 종목을 앞으로 어떤 종목이 움직일 건지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대로 종목이 움직이는지 패턴을 만드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인 패턴, 캔들 그래량 이평선, 추세, 파동 이론, 지지와 저항,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밀렸을 때 이거 저점이다. 이거는 손절을 할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고, 반등 나왔을 때 욕심 버리지 말고 여기서는 매도를 하자. 거래량이 안 터졌으니까 이 벽을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저항권을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구간을. 이 거래량으로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준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오늘 전부 다 레인보우 한 번쯤 다 봤을 거예요. 주식 하는 사람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안 본 사람 없을 거예요. 매매 안 한 사람, 매매를 못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안 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스타주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 거래 대금으로, 이 거래량으로. 영상을 보시라. 영상 보시면은 제가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왜 상반기에는 테마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2022년도에 급등 1000%, 2000% 간 종목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에도 상반기는 지수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주는 움직인다. 그러면 어떤 테마를 봐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봇 테마 봐야 된다. 영상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테마가 또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온 테마도 얼마 전에 급등 나왔다가 오늘 뭐 죽었지만 또 한 2, 3일 있으면 반등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쪽 테마가. 그 테마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초에는 뭐가 나옵니까? 정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정책을 만들어내면 정책에 관련 수혜주들이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테마주로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시장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테마로 수혜가 간다고 해가지고 테마주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시장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많은 거래량들이, 트레이더들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붙어가지고 매매를 해줘야 스타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인정해주는 종목이에요. 거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